핏줄로 연결된 가족이 상처를 준다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맺어진 인간관계는 싫으면 끊으면 되지만 핏줄로 연결된 가족이라는 인연은 끊을 수도 없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준다면 더 괴로운 일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가수도 부모 형제하고 갈등이 깊어져서 서로 왕래조차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잘 나가는 연예인도 부모 형제 간의 갈등으로 법적 투쟁까지 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 총수도 재산 다툼으로 서로 왼수같이 지내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인들이 아니라도 우리 주변에서 가족 간의 상처를 입고 마음 아프게 지내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상처는 보이는 재물로도 받지만 주고받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를 주고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지인은 6형제인데 형제의 우애가 참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넷째 며느리가 들어오고부터 가족이 분열됐다고 합니다. 이 형제하고 스스럼 없이 한 이야기를 저 형제한테 전달하고, 저 형제가 한 이야기를 또 보태서 다른 형제에게 전달하는 바람에 형제들 간에 오해가 깊어져서 상처의 골이 깊어졌다고 하더군요. 이렇듯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에서도 이런 사람이 꼭 있죠. 이쪽 저쪽 다니면서 이간질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 관계를 한 친구 때문에 오랫동안 오해하고 서로 지낸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갈등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 재산을 가지고 다투는 경우가 있죠. 제 친구도 사형제인데 부모님 재산이 시골에 조금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셔서 형제들끼리 큰형님이 부모님을 모셨으니 절반을 주자고 합의했는데 둘째 며느리가 반대하여 그 후로 서로 형제들끼리 왕래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갈등을 주는 것은 형제 간에 사는 수준이 다를 경우에 생길 수 있습니다. 제 선배 중 한 분은 막내 동생을 가르쳐서 유학까지 보내서 교수로 만들어줬는데 막내 재수가 형님에게 말할 때마다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형님 입장에서 매번 말다툼 할 수도 없고 참다 보니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부부간에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30여 년 전에 부부싸움을 하면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장인 장모님을 언급하면서 당신이 성질머리가 그런 것은 장모님 성격이 그래서인 것 같다고 제가 다투는 과정에서 감정 섞여서 말을 하였습니다. 진짜 그것은 해서는 안 될 말인데 그때는 젊을 때 혈기왕성할 때라서 부부싸움하는 과정에서 한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부부싸움 할 때 아내는 그 말을 끄집어내곤 합니다. 물론 제가 전적으로 잘못한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할 말이 있고 하지 않아야 하는 말이 있는데 처갓집이나 시집 식구들 비방하는 것은 절대 금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다른 부부하고 서로 비교하는 데서 상처를 받습니다. 내 이종사촌 여동생은 아파트의 같은 동에 사는 부부와 절친으로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 동생은 맞벌이 부부이고 앞집은 전업주부로서 가끔 밑반찬 등을 해다 줘서 고맙게 먹고 있는데 남편이 앞집 친구 와이프는 반찬을 맛있게 만드는데 자기가 해주는 반찬은 간도 안 맞고 맛이 없다고 투덜거려서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동생이 봐도 자기보다 앞집 친구의 반찬이 맛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남편이 자꾸 비교하는데 열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너무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 독립된 인격제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상황에서건 사람들에게 가족은 가장 중요합니다. 비록 한 집에 살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가족으로 생각하는 대상들은 아플 때, 실패할 때, 정말 외로울 때 기대고 싶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상처가 크고 오래가는 것 같습니다. 가족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이해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든든한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가족에게 심한 말을 듣는다면 상처는 2배, 3배가 될 것입니다. 먼저 심한 말의 단계에 대해 생각해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무언가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지적을 하죠. 그 사람이 한 말이나 행동을 언급하면서 실수를 했다거나 할 때 충고를 하는 수준으로 이걸 왜 이렇게 했어? 다음에 주의해. 이 정도는 서로 상처가 되지 않지만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걸 행한 당사자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번 말했는데 또 틀려? 머리가 있는 거야? 뭐 달고 다니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한다면은 상대방도 약간 열을 받게 되지요. 여기에서 더 나가서 본질이 부정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 자체를 폄하하고 존재할 필요가 없는 하등의 개체로 대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모 욕이 있습니다. 당신 부모가 그러라고 가르치던 이렇게 하니까 누구든지 감정이 폭발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중대한 잘못을 했다면 당사자도 미안한 마음이겠지만 그걸 넘어선 단계, 2단계, 3단계의 욕을 듣게 되면 반발심에 화가 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가족의 막말 때문에 마음에 비수가 꽂혀 상처받더라도 거기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고 해도 속을 알 수 없는 바, 그것을 바꿀 수는 더더욱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지요. 가족도 각자의 생각이 있고 성격이 있고 방식이 있습니다. 가족이 그러면 안 되잖아 라고 계속 곱씹으며 실망을 키우고 거기에 빠지게 되면 상처를 받게 되고 감정을 섞어 대꾸를 하면 상대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호선 박사가 쓴 가족이라는 착각이라는 책을 보면 자식은 내 것이라는 착각, 부부는 하나라는 착각을 벗어나 가족이지만 타인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봐야 상처가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아무리 내가 키웠어도 내 것이 아니지요. 성장하면 별도의 인격체로 대해야 하고 부부는 일심동체가 아니라고 봅니다. 같이 사는 부부라 해도 이심이체라고 인정하고 산다면 훨씬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이남이 작가가 쓴 당신은 나의 상처이며 자존심이라는 책을 보면 가족 간의 상처는 필연입니다. 가장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가깝기 때문에 부딪히고 긁히고 아파합니다. 가족 간의 상처는 사랑과 믿음이 다른 얼굴입니다. 더 큰 사랑, 더 큰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필연의 통로입니다. 라고 글을 쓴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가족 간의 상처는 서로 주고받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것에 감정을 실어 반응하느냐, 감정을 죽이고 무시하느냐에 따라 자기 마음에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 가볍게 넘길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족을 항상 곁에 있는 사람, 당연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당연함 속에서 우리는 무심결에 뱉은 말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핏줄로 연결된 가족이지만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주면서 화목한 관계로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오늘 또 제가 쓴 시 한 편을 낭송하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어둠을 찾아야겠다. 황선만. 도시에는 어둠이 없다. 밤새 밝혀주는 가로등.
회색 건물에서 반짝이는 불빛들, 잠 못 이루는 이들, 창틈에서 비추는 작은 불빛, 밤손님 기다리는 여관의 불빛들, 휘영청 밝은 네온사인. 도시에는 어둠을 잃어버렸다. 어둠을 찾아야겠다. 어둠은 상처를 치료하고 고통을 위로하며 미숙함을 성숙시키고 열매를 잇게 하며 생명을 탄생시키고 시를 창조하는 시간이다. 잃어버린 어둠을 찾아가야겠다. 어둠에 익숙지 못한 자식놈과 함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